네, 안녕하세요. 주식비서의 국가대표입니다. 자, 오늘 7월 17일 수요일이죠. 네, 시장 점검 방송 남겨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네, 지난 주말이죠. 네, 주말 동안에 트럼프 그 총격,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번 주 들어와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특히 우리 증시가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아니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고, 지금 미국도 혼란스럽고 우리도 혼란스럽지만 어쨌든 미국은 상승장이거든요. 미국은 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잘 가던 나스닥이 좀 주춤하면서 오히려 다우존스라든지 러셀 2000 그동안 소외됐던 전통적인 종목들, 중소형주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이제 빅테크 특히나 최근에 이제 M7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주춤을 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좀 긍정적인 혼란이고요. 우리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와서 이제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도 처음에는 조금 이제 혼조세를 보이다가 오늘 이제 무너졌거든요. 오늘 무너져서 11선 이탈이 됐고 이제 뭐 21선까지 열어두고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글쎄요 지금 뭐 언론이라든지 여기저기 뭐 텔레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각자의 어떤 그 생각들을 얘기하고 과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런 분석들을 많이 이제 올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을 자세히 보면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에서도 좀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잘 가던 종목들이 대체로 좀 흔들리는 반면에 그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뭐 건설주라든지 기계, 건설 기계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장이 또 바뀌는 거냐 이런 또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출렁이는 이유는 지금 트럼프가 뭘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고요. 아직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근데 아직 민주당에서 바이든 후보를 계속 내세울지 아니면 후보 교체를 할지 이거 확실하지 않고요. 만약에 후보 교체를 할 경우에는 또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트럼프도 장담할 수는 없게 되거든요. 과연 이 지지율이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뭐 몇 개월 사이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지지율을 또 갉아먹으면서 뒤집힐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뭐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대선을 그동안 많이 했지만 항상 대선마다 변수가 발생하고 막판 또 역전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마치 이 전 세계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뭐 반응을 하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뭐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 부분도 과연 그게 다 맞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는 대로 다 흘러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그냥 불확실성에 대한 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이거 또 어떻게 바뀌는 거지? 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솔직히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또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안 된다라는 방향보다도 일단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그러면서 발작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트럼프 수혜주, 방산, 그리고 뭐 건설, 전통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고 가스라든지 석유 같은 전통 에너지 이런 쪽이 뭐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가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약가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수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해주라고 한다면 사실 명확하게 트럼프의 피해주라고 인식되는 섹터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2차 전지나 전기차가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를 뭐 트럼프가 뭐 싫어하거나 이제 그렇진 않은데
대체적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그린 에너지 쪽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묶여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시장 보시면 방산, 건설 뭐 이런 쪽이 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바이오도 좀 그나마 괜찮았고, 전통 에너지는 그렇게 뭐 움직임이 아직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스나 뭐 석유 쪽에서.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와보면 뭐 태양광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OC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눌리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눌리진 않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CS 윈드도 풍력 대장이죠. 하락은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보다도 하락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트럼프 수혜주라서 오르고 피해주라서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불확실성에 따른 어떤 발작이 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수혜주도 아니고 피해주도 아닌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전력 설비 이런 쪽의 종목들이 최근에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이번 주 들어와서 크게 출렁 있는 종목들 보면 사실 트럼프랑 그렇게 관련 없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트럼프랑 관련이 없으면 주가가 별로 변동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전방위적으로 흔들리는 거는 이 불확실성 자체에 따른 발작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바뀔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지난 4년과 앞으로의 4년이 뭔가 바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임기가 4년입니다. 지난번에 4년 임기를 한번 채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혹시 당선되더라도 연임이 없죠. 4년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 짧은 시간인 4년 동안 과연 트럼프가 세상의 흐름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AI의 혁명, AI의 혁명과 발전을 과연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그게 뭐 큰 영향이 있을까? 이 인공지능 발전을 그 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끌어간 게 아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이끌어간 거지, 대통령이 그거를 주도한 게 아니거든요. 과연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그게 바뀔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K-뷰티, K-푸드 이런 수출 상품들이 글로벌적으로 수출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큰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바뀔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아까 인공지능이랑도 이제 연결되는 얘기인데, 미국의 노후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물론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촉발된 현상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지금 전력 설비가 노후돼서 그걸 교체해야 되는 수요가 앞으로 급증하는 거는, 이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나마 미국의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치적인 요소잖아요.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말이 많고 여기저기 외교적으로 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방산 부분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긴 해요. 트럼프가 되면 조금 더 이쪽에서는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또 하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전시킬 가능성이 높아지죠. 트럼프라면 왠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종전이 되면 그 종전에 따른 어떤 그 변화들이 있겠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수요도 실질적으로 생겨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외 전통 에너지나 바이오 이런 거는 뭐 트럼프 때문에 뭐 엄청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아무래도 좀 그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긴 할 텐데, 그거 아시죠? 막상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하고 있었던 당시에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신재생 에너지가 뭐 폭삭 망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정치적인 변화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중국과의 뭐 무역 관세 부과, 미중 무역 전쟁의 또 연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방향으로 노선을 잡았고, 그 뒤에 바이든도 그 노선을 이어왔거든요. 그럼 다시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이게 뭐 크게 바뀔까? 실제로 그런 것들이 특히 우리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때만큼의 어떤 큰 임팩트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이라고 봐요. 실적.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쉽게 생각해야 돼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다른 후보가 나와서 당선이 되든, 결국 올 하반기 내년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기업은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일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실적이 이렇게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기업이라면 지금 당장은 트럼프 수혜주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반짝 오를지는 몰라도 그거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겨울에 당선이 돼서 이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임기를 했는데, 당시에 바이든 당선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열풍을 불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와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해서 뭐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막상 어때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때 풍력의 대장주인 CS 윈드 2021년도 초,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가 오히려 고점입니다. 거길 넘어가질 못해요. 임기 내내. 태양광의 대장 하나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나서 조금 더 가긴 했는데 거기가 장기 고점이죠. 지금 여기 와 있죠. 분명히 바이든이 당선되면 신재생이 좋을 것 같았는데 안 좋아요. 왜 그러냐? 이게 뭐 차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CS 윈드의 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2021년까지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급격하게 이익이 감소하죠. 그리고 작년에 좀 반등하긴 했는데 이게 성장성이 이렇게 한번 꺾이면 주가는 꺾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성장을 연속해서 가야지 멀티플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 어느 정도 거품도 끼면서 미래에 더 큰 실적을 기대하는 꿈이 생기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실적이 꺾여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얘가 좋아져 봐야 얼마나 좋아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못 가는 거예요. 꿈이 꺾이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현재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초반에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계속 이어질지 못할지는 뭘로 결정한다고요? 네, 실적입니다. 실적. 결과적으로 바이든 임기 내에 가장 크게 상승했던 기업이 어딥니까? 미국에서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 기업은 결국 실적이에요. 실적. 근데 그 실적을 대통령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기업이 만들어준 거고 세상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이런 쪽에 너무 이제 얕은 분석이나 기대감으로 그냥 뭐 이리 들어갔다 저리 들어갔다 이런 매매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 그렇게 큰 승부수를 띄우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피해주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라고 우리가 단정 지어서도 안 될 것 같고, 결국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성장과 혁신, 그리고 거기에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잘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또 미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지, 반도체는 트럼프가 어떻게 살리고 죽이고 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꼭 필요로 하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우리나라 K 화장품이 글로벌적으로 수출을 확대하면서 과거에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를 깨어버리고 이제 글로벌로 확장하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는 대통령이랑 별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순히 불확실성에 따른 발작 현상,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에 의한 일시적인 출렁임에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고 뭐 포지션을 뭐 공격적으로 바꾸고 이런 거는 아직은 좀 섣부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산 쪽은 일단 흐름은 좋은데 이걸 뭐 무리하게 쫓아가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방산 쪽은 이미 그전에도 계속 주가가 올랐거든요. 올라왔는데 이번에 트럼프를 명분으로 해서 주가가 이렇게 더 올라버리면 오히려 그때는 좀 무거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정이 나와주면 관심 있게 볼만 하겠지만 이쪽을 추격면서 하고 싶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인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은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글쎄요, 뭐 트럼프가 당선되기도 전에 뭐 우크라이나가 종전할까요? 일단 당선돼야지.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빨리 이걸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내년이란 말이에요. 내년 초. 그럼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아직 시간이 반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는데 뭐 지금 뭐 재건 관련주들을 뭐 추격 매수해가지고 보유한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쫓아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좀 억울하게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이 탄탄한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이유로 또 뭐 대통령 변화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조금 과도하게 오바스럽게 흔들리는 종목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쪽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제 금투세 유예 가능성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제 이재명 지금 민주당 전 대표가 뭐 차기 대권 후보로서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잖아요. 야당에서는 막대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겁죠. 이제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때도 이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동의하는 발언을 해서 이렇게 유예가 됐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투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지금 우리 시장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대부분 뭔가 우리 시장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진보 진영, 진보의 지지자들이 오히려 이 금투세에 대한 반대 심리가 더 높다라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거를 그냥 강행해서 추진한다는 얘기는 지금 야당이 지지층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지지층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정책을 밀어붙인다. 안 그래도 장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이미 지난 5월, 4월 달에도 결국에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여전히 마찬가지고 지난주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으로 미루어 봐서는 이제 거의 유예 쪽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최근에 보세요. 코스닥 지수 보시면 이게 지금 참 안타깝죠. 계속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 보시면 미국 뭐 S&P 500 날아가고 일본도 지금 신고가 꺼내 있고 대만도 날아가고 물론 뭐 중국 쪽은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코스닥이 못 가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못 가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이 정도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수급과 심리가 무너져서 더 많이 조정을 받은 거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이가 이제 발생했다고 봐요. 뭐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장애물 때문에.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많이 이제 이탈도 했고 실제로 투자를 이제 포기하고 철회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 2분기부터 특히나 이제 총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우리 시장이 더욱 안 좋아졌죠. 그리고 잘 보시면 이제 거래 대금을 잘 보세요. 코스닥 거래 대금이 아주 급감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때나 뭐 이때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여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자리들이 지수상 저점 영역이에요. 이런 자리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여기였거든요. 여기가 거래대금 저점이었거든요. 이때는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인데 이날은 코스닥 거래대금 기준으로 올해 최저치를 갱신했습니다. 올해 가장 거래대금이 줄어든 날이 이번 주 월요일인데 이렇게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나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한번 이렇게 툭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외국인들이나 메이저가 주가를 확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수급이 약하다는 게 뻔히 보이니까 주가를 밀어서 흔들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죠. 그래서 그렇게 밀고 나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나서 주가 한번 확 밀고 나면 이제 투매가 나와요. 손절 매물이 나오고 혼비백산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장이 쭉 올라가죠.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한번 이렇게 쭉 트럼프를 핑계로 해서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 제낀 다음에 물량이 좀 털리면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물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번에는 좀 투매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깊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어디가 저점이다 내일 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이번 주 하락 코스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그 투매가 일단락이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이유는 아까도 쭉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시장이 하락하는 게 단순히 불확실성에 따른 발작 현상이었다는 거죠.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계속 쉬지 않고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특히나 미국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반대 흐름을 길게 이어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수급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수급이 약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투세가 결국에는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면 지금 빠져나가 있는 우리 시장의 그 국내 자금이 그렇다고 뭐 엄청 물밀듯이 공격적으로 다시 들어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다. 수급적으로 호전이 되면서
주가가 낙폭과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노리는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단발성 플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은 금투스의 유예에 따른 안도 랠리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노리는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시계호를 좀 뒤로 밀어서 보면은 네, 이런 자리들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뭐 이런 자리라든지 이럴 때도 제가 방송에서 항상 기회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도 네, 제가 이날 방송했는데 이때도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시장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지만 저는 반대로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이미 이렇게 트럼프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 여기서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거는 좋지 않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 모멘텀 강한 종목들 저점 매수 계속 노릴 거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그리고 화장품이나 음식료 쪽, 그리고 뭐 전력 설비 계속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쪽을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조선주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많이 못했는데 네, 조선 쪽도 이번에 흐름이 좋았죠. 근데 지금 쫓아가는 거는 좀 타이밍이 안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요, 네, 관심 있게 볼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 네, 조선주를 앞으로 좀 잘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 때 조금 더 내용을 조금 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장인데 오늘 영상은 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저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감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구나,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